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올해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무려 14년째 인하인데 카드사들 수익이 많이 나서 자영업자들 임금 부담이 늘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커져서처럼 당국이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 국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인하됐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11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만일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고 판단됐을 경우 수수료를 내리고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면 수수료를 올리게 됩니다. 즉, 주요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들어 좋은 실적을 냈어도 그만큼 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또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된다. 이런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 비용이 아닌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 넘게 인상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까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연말 환급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0%대에 그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임대료나 더 큰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본인들이 그냥 만들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올해도 카드 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짙은 가운데 카드사들은 지난 노력이 제사를 깎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카드 업계를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인하될 조짐입니다. 보통 이게 한 3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필 또 공교롭게도 선거철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사실 이 소상공인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철의 단골 이슈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좀 꼽혀왔기도 했는데요. 이 표심과 맞물린 덕분에 카드 수수료는 꾸준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 좀 있죠. 굉장히 큰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코로나19 여파도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물론 이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이 수수료가 이미 0%대라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은 0.8%대,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에 달해도 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1%대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0%대인 카드 수수료를 더 내려라. 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카드 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는 수준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좀 리포트를 보면은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대 정도 수수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0%대라고 하면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인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인하해라. 굉장히 그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를 원래 이 당국이 정하는 거였습니까? 카드사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금융권에는 다양한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사들이 이제 간혹 수수료 장사한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뭐 송금 수수료라든지 이체, 뭐 주식 거래 수수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 바로 이 카드 수수료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결제하는
결제하는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 이제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이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서 얼만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하도록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내년이 이제 그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현재 이 금융사의 원가를 정부가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맞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 예외로 좀 분류된 업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들도 사실 금융회사고 이익을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깎으라는 이 정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좀 한계에 도달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이 더 이상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 그리고 3년마다 이 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도 당장 폐지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더는 못 참겠다라는 분위기라는 건데 수수료를 계속 이렇게 낮춰왔다면 카드사들 실적도 좀 악영향을 받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표면적으로는 전체적인 순이익은 카드사들 매년 좀 증가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수료 인하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수료 인하에도 먹고 살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2년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 부분만 좀 떼어서 보면 약 1,300억 원이 적자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 수수료로는 이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사업 부문들을 통해서 특히 이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네.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최근에 좀 카드사 CEO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현재 카드사들이 순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이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순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나 이제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 이런 것들 사실상 허리띠를 좀 졸라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 이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위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도 수수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카드 결제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간편 결제도 있고요. 실제 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 빅테크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드사 외에 이 빅테크들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 표가 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딱 보시면은 빅테크와 카드 수수료가 많게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영세 가맹점이 입점을 하고 그 수수료를 빅테크가 가져가는데 이제 카드사들만 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빅테크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카드사들은 지금도 적은데 더 인하를 해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차별 논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쪽은 이제 당국이 왜 수수료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이 금융업권에 손을 뻗은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좀 이런 여러 규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수수료 문제도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수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번 국감에서도 좀 빅테크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거론된 것으로 봐서 아마 이번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이 좀 마무리되면 빅테크 수수료도 본격적으로 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분들보다는 이제 카드를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가맹점 수수료 이슈가 카드 이용자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축소되는 만큼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매번 이제 가맹점 수수료와 직결됐던 것이 바로 부가 서비스 축소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단종된 카드 개수 현황입니다. 네. 이제 혜택이 많은 좋은 카드를 우리가 일명 뭐 혜자 카드다. 알짜 카드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에 카드사들이 계속 부가 서비스를 축소해 오면서 이런 카드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이 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정부에서도 이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슈를 단순히 이 표심 잡기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좀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카드 말고도 다양한 결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국도 이렇게 특정 업계의 가격을 좀 통제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